네, 장경태 의원, 이영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초선열전 이어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약 얘기 좀 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발언 듣고 우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입니다. 저는 쇼는 안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 쇼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했다고 했는데 이거 먼저 이영 의원께서 좀 얘기를 하셔야겠어요? 네.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남북정상회담 3차례 했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2차례 했는데 그래도 일종의 그래도 뭐 결과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결과물이 지금 네, 네. 올해 들어서만 북한이 4차례 미사일 발사했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국민이 바다 위에서 피살 당했을 때 합동조사단 하나 꾸리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피겨 공무원 아들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편지까지 보내셨는데 최근에 면폐용 거짓말이다. 면피용 거짓말이다고 하면서 청와대 반납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원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로 가야 되는데 계속 한국 정부가 이 쇼라는 표현을 썼듯이 내용 없이 계속 만남 주선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한 비핵화 없이도 제재 완화를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 자체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드는 이상한 기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틀어진 외교관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사이 북한 미사일 사거리는 계속 늘어났고 핵탄두는 점점 소형화됐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국민들이 와 닿는 부분이 있는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모든 국민들이 바랬습니다. 특히 실향민들 같은 경우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뭐 남북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인적 교류 가족 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많은 기대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대에 대해서 정말 단 하나라도 무언가를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쇼를 넘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실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남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가 전쟁을 의미하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의미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침략하자는 거잖아요. 홍준표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작게 501호도 모르셨던 분이 또 핵무장을 언급하셨다가 미 국무부에서 언급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독자적으로 이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미국과 함께 또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를 해서 이번에 또 이 중국과의 교역도 처음으로 다시 재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이 비핵화 과정은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저희 보고 항상 핵 개발을 마치 햇볕 정책의 산물인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이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방론 때문에 북한이 SLBM 개발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건 이 여러 가지 미국과 이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 함께 지금 결합돼서 가고 있는 것이지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뭐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많은 이 국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현 정부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현 정부 마치 북한 핵 개발 도와줬다? 1:1 토론 이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송 토론에서 직접 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했는지 과연 그럼 미국 제재나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핵 개발 도왔습니까? 그거 아니기 때문에 빨리 1:1 토론 방송 토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힘으로 평화 구축 얘기했거든요. 네네. 힘으로. 그럼 무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윤 후보님의
뜻과 네. 뭐 제 뜻이 항상 일치를 보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 네. 개인적으로도요. 예. 평화는 일단 힘 있는 사람이 평화를 얘기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힘이 없는 자가 평화를 얘기한다고 평화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력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 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평화를 저해하는 전쟁을 바로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게 아니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잖아요. 예.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 쏘지 않죠.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물은 보통의 그 국제관계에서는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고 무력 행사에 준하는 그런 위협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합동 조사단 정도 꾸리자라고 했는데도 아니 거의 무응답이시지 예. 않습니까? 사실 이런 외교적 무기력감을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주면서 끊임없이 러브콜을 하는 거 저희가 옳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예. 적어도 미사일 쏘는 거 좌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피살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오라고 했을 때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으로 예.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종전선언 비롯해서 현 정부의 그 평화 프로세스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제적 이 예. 공조를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예. 결국 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진짜 말씀하셨듯이 침략을 해서 선제 타격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어떤 당분간 채찍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 것인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총 311만 호 주택 공급 이 공약 냈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GTX 플러스 연장하는 거 이 공약도 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핵심 좀 일단 정리해 주세요. 이 311만 호 공급 혁명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국민께서 영끌하실 게 아니라 국가가 영끌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311만 호 하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김포공항 주변에 총 20만 호, 또 용산공원이나 여러 방한 부지를 통해서 10만 호, 태릉, 홍릉, 창동의 국공유지 2만 호, 1호선 지하화를 통해서 8만 호, 또 여러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노후 연구 이 임대주택이나 또 여러 재건축 재개발 등을 이제 주택에서 또 아파트로 어찌되었건 이 사다리를 소위 주거 사다리를 놓아 주시겠다는 네.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시민 제안이었나요? 네. 그 국민 공약 네네. 4가지 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예. 공약 홈페이지는 위키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 어느 분이나 그 위키윤에다가 공약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네. 1,500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중에 4가지를 실제 공약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4가지를 공약을 올려주셨던 분들은 30대 한의사, 예. 예. 또 30대 회사원, 그리고 다 30대셨는데 30대 의사 이렇게 되셨고요. 그 소방공무원 4기 충천 패키지를 올렸던 분은 예. 소방공무원이셨어요. 근데 예. 익명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청년 보좌역이 그분 대신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읽었는데요. 예. 그래서 국민 누구나 다 그 정책이나 공약을 예. 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다음에 선대위 차원에서 국민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예가 지금 생활 밀착형 59초 네.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쇼츠가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이 조회수 인기 순으로 보면 1위가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이었고요. 네. 2등이 영문 PCR 검사 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게 싸게.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 표준 나이 만 나이로 통일하자였는데 재밌는 건 저 나중에 알았는데 2번과 3번을 저희 의원실 보좌관들이 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좌관들도 국민이니까 그래서 저희 3등 중에 조회수 3위 중에 2등, 3등 먹었습니다. 어느 날 보고를 하길래 너무 잘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 참여형 쌍방향 소통 공약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후보 측 부동산 공약 그다음에 국민 공약 얘기 들었는데 그 각자 서로 뭐 반론 또는 평가 간단하게 딱
30초씩 하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장태 의원님.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얼마나 이 보좌진을 애정하시는지 또 느껴지는 또 대목이었고요. 뭐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도 좀 열심히 방송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약에 대해서 선제명 후석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장병 200만 원 지원하겠다 저희가 후보께서 발표하시고 나서 17일 뒤에 윤석열 후보께서 발표하셨고요. 전기차 보조금 대상 확대하겠다고 저희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이 탄소 중립 2050 또 선언과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선언과도 일맥상통하고요.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든지 이 공약을 공유하셔도 좋고 뭐 베끼셔도 좋고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정말 무엇이든 여야 가릴 것 없이 저는 국민을 위한 공약은 함께 공히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특히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추경 편성하는데 여야가 이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 지원책 이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초 말씀드렸는데 지금 1분 반 하셨어요. 자, 이영 의원님. 네, 팔이 너무 안으로 굽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주택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또 GTX 플러스 프로젝트란 이름은 아니었지만 수도권 서울 30분 출근 시간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신다면 선제명 후석열이 아니고 선석열 후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100만 호 그 기본주택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재명 후보께서 직접 언급하신 게 재원 조달이 44조예요. 어떻게 마련하신다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 주택 하다 보니까 이 세수로 다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 분들은 부족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일단은 이게 현실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성 있게 가려면 국가가 시장에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해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에 관한 조사를 했더니 65.1%가 그런 의미에서 반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검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